시장 상황 불안해서 걱정될 때 늘 도움 말씀 주시는 전병서 소장님과 오늘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녹화일인 오늘 30일입니다. 현재도 코스피가 3% 넘게 내리고 있고 코스닥도 내림세가 좀 짙은 상황, 2.84% 내리면서 1109선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코스피 사실 6천 찍었던 것도 좀 꿈같고 요번에 반도체주도 좀 맥을 못 추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바로 구글의 터보퀀트이죠. 이것부터 오늘 짚어보도록 하려고 해요. 최근에 시장을 뒤흔든 이 구글 터보퀀트 어떤 것인지, 왜 이번에 이렇게 시장에 충격을 준 건가요? 최대 AI 업체들의 고민이 무슨 모델의 성능이 아니고 기억력이죠. 메모리가 부족해서 정말 엄청 고통스러웠는데 거기에 해법이 하나 보였다. 그게 바로 터보퀀트라는 이름의 연구 논문입니다. 아직 이게 나왔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이 충격을 크게 준 건데, 시장에서는 그런 메모리의 사용량을 6분의 1 정도로 줄일 수 있겠네 하는 인식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까 말씀한 6천이 아니라 이게 더 2천 가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이 있는 거죠. 항상 나쁜 일은 한꺼번에 오고 좋은 일은 순서대로 오는 거죠. 이란 전쟁이네, 수급 불안이네, 환율이네, 그런 것에 하나 더 더한 것이 거기에 트리거가 된 게 터보퀀트였던 것 같아요. 시장의 메커니즘상 지금은 ETF니 하는 시스템 트레이딩의 비중이 크기 때문에 올라갈 때는 계속 사야 되지만 떨어지면 계속 팔아야 되는 메커니즘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급락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지고, 냉정하게 보자면 이번 터보컨트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1리터 넣으면 10km 가던 이 차에 성능이 이게 훨씬 좋아져서 20km, 30km 가는 연비 좋은 차가 나왔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고, 그렇다고 그러면 차는 그럼 안 사냐? 그럼 기름 안 넣나? 여기에 대한 근본 의문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주가 급등에 대한 우려감? 울고 싶을 때 누가 한번 좀 쉬어갔으면 좋은데, 실제적으로는 반도체 호재지만 악재로 인식이 된 것 같아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거 아닌가 싶습니다. 호재를 뭔가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더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었다라고 판단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최근에 이 터보컨트발 예전에 딥시크 사태의 대재현인 것 같다라고 얘기도 나오고도 했는데요. 주가가 좀 과도하게 반응을 한 측면이 있다고 보시겠네요. 과도하게 한 건 맞는데요. 근데 이것은 시스템 트레이딩에 그런 기술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시스템 트레이딩을 한다는 게 ETF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돈이 들어오면 시가총액 비중대로 돈을 집어넣는 거죠. 계속 종목을. 그러다 보니까 한국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나 삼성 같은 두 종목에 대한 익스포저가 계속 높아지다 보니까 올라간 거고, 이게 악재가 생겨서 팔게 되면은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것만큼 그만큼 또 반대로 시가총액 비중이 컸던 종목을 팔아야 되는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그게 이번 급락의 가장 큰 이유로 보여지고, 산업혁명이 생기면서 전기기관이 나와가지고 석탄을 이걸 효율적으로 쓰게 되지만, 그렇게 되면 석탄을 덜 쓰겠네가 아니라 오히려 전기기관의 대수가 늘고 이러면서 오히려 석탄의 사용량이 더 늘어나는 그런 현상이 발생을 했고, 효율이 늘어난다고 해도 수요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신 그렇죠.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AI 하는 데 있어서 메모리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석탄의 역할을 하는 거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수요의 감소에 대한 우려보다는 사실은 주식시장에서는 주가 급등에 대한 조정기가 필요했을 때 그때 이게 튀어나오는 바람에, 거기다 트럼프 대통령의 헛발질이 이란 전쟁하고 같이 가면서 시장을 굉장히 조정받게 하는 과정에서 컵에 물을 하나 더 부은 역할, 그런 정도로 받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기술이 향후 AI 산업과 또 이런 반도체, 공급망 등등 이 부문에 미칠 영향을 한번 진단해보면 좋을 것 같거든요. 메모리 부분도 그렇고 한 가지씩 한번 짚어볼까요? 그래서 일단은 메모리 효율화 기술입니다. 이것은 메모리를 안 쓰는 게 아니라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써서 데이터를 더 많이 처리할 수 있는 건데, AI 메모리 효율화 기술은요, 지금 터보컨트 말고도 12개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의 ICMSP나 딥시크의 MLA, MOE 플러스 13개나 가까운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있는데요. 이것들도 적게는 40-50%, 많게는 4-5배? 그 정도 더 활용도가 높은데도 불구하고 주가들은 그게 신경 안 쓰고 계속 갔었던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메모리 효율화 기술이 새로 등장했다고 해서 수급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앞으로 2년 반 정도의 시간 안에서는 메모리 제품이 나올 수 있는 생산 캐파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지금 금년에 팔 수 있는 물량은 다 팔았기 때문에 입도선매에서 주문이 더 온다고 해도 팔 수도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효율을 어떻게 쓰든 간에 그럼 지금 계약한 거를 안 사냐? 그게 아니라 이제 줄을 서서 이제 사는 거고, 이제 더 아이러니는 지금 이제 컨텍스트의 양이 긴 거를 처리를 하려면 메모리가 많이 필요한데 그것을 이제 6분의 1로 줄여서 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성능이 좋아지면은 그것만 쓰면 메모리가 줄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A4 용지 한 페이지의 데이터를 집어넣다가 이제는 성능이 좋아져가지고 이걸 6페이지를 집어넣어도 이게 처리를 하게 되면 6페이지, 12페이지, 60페이지를 집어넣는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오히려 효율의 향상 기술이 데이터 처리량을 훨씬 더 늘리기 때문에 이게 메모리의 수요가 준다거나 하는 것은 오해에 가깝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되고,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도기가 있는 것 같아요. 메모리가 주로 이제 데이터 센터 그리고 서버 단에서 주로 들어가게끔 돼 있고, 앞으로 지금 이 터보 콘트 같은 기술이 나오게 되면 실제로 앞으로는 이제 온 디바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우리가 들고 다니는 핸드폰이나 뭐 이런 것들은 이게 서버하고 무선으로 데이터를 알려가지고 이제 데이터를 받아가는 그런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치는데, 이 단말기 상에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 그러면 이것이 이제 온 디바이스가 폭발할 수 있는 수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최근 한 4년 동안 왔던 그런 데이터 센터와 서버의 중심에서 이제는 새로운 수요처가 하나 더 생기는, 이 신기술이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온 디바이스, 우리가 갖고 다닐 수 있는 기기, 또 뭐 우리가 지금 자율주행 자동차도 있지만 지금은 자율주행 자동차가 서버하고 신호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브레이크를 잡고 커브를 돌고 하지만 데이터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훨씬 더 사고의 위험이나 이걸 줄일 수가 있는 거죠. 메모리의 사용처의 구조 전환, 이걸 가져올 수 있다. 이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게 메모리의 수요 구조가 바뀔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봐야 되는 것이 맞는 것 같고, 네. 이것이 메모리 수요를 줄인다거나 마이너스로 만든다, 이건 전혀 아니다. 지금 HBM의 수요 증가율은 한 70% 정도, 이제 보수적으로 이것도 보는 건데요. 네. 근데 이제 업체들이 낼 수 있는 공급량은 한 10에서 15%? 그래서 구조적으로 이게 한 50%에서 60%의 수급의 차이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터보 콘트는 이건 추론해서 이제 쓰는 거고, 이제 학습, 우리가 이제 AI를 쓰려고 하면 공부를 시켜야 되잖아요. 거기에는 이게 해당이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HBM 같은 경우는 수요 자체가 이게 고기술이기 때문에 DDR5보다도 12개를 쌓아야 되기 때문에 웨이퍼 양도 훨씬 많이 들어가게 되고 또 그만큼 더 불량률도 높은 거죠. 신기술이 나오고 어쩌고 할 이제와 상관없이 그것이 공급 부정이 절대적이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투자라는 것은 이제 심리효과가 크기 때문에 공포에 질리면 이제 투매가 나오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이고 조금 그 정확한 기술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특히 메모리의 수급 구조를 이제 놓고 본다고 하면은 이것이 정말 대폭락 또는 원상복귀 이럴 가능성은 없다. 이제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을 아주 짓누르고 있는 전쟁 이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안 끝나고 있어요. 아마 소장님은 예상하셨던 걸로 느꼈는데 아무튼 예상보다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 시점 기준으로요. 전쟁 이슈가 미치는 이 영향, 시장의 리스크 수준을 어느 정도로 좀 진단을 하고 계세요? 최대 리스크라고 봐야 되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작동을 하는 데는 이제 뭐 반도체가 있어야 되지만 거기에 전원으로서 에너지로서 석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은 과정에서 얘기하자면 이제 반도체하고 석유가 모든 것을 좌지우지하는 기초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석유 부분이 걸리게 되면 정말 우리 식탁에 올라오는 채소나 과일도 영향을 받게 되고 병원에 환자들이 긴급하게 이제 수혈해야 될 팩까지도 이게 플라스틱으로 만들기 때문에 이게 다 영향을 받는 에브리띵이라고 사실은 봐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세계 수급의 뭐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석유 양이 뭐 20%다, 뭐 30%다 그러지만 20%의 꼬리가 80% 몸통을 완전히 흔드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관건은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 거냐 하는 문제인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약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전쟁을 시작을 했을 때 원칙적으로는 미국은 전쟁을 하게 되면 국회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거 동의 없이 이제 진행을 했고 또 이제 동의 받을래 말래 그랬더니 상하원이 다 지금 공화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그걸 부결을 시켰어요. 그래서 그건 동의 안 받고 한다는 것은 60일 정도는 아무 문제 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2월 28일 전쟁을 했기 때문에 4월 28일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그대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단기전으로 끝낸다고 얘기를 하면서 500억 불 추가 전비 요청을 국회에 했어요. 그 얘기는 이게 빨리 끝낸다면서 왜 500억 불이 필요하냐면 이것은 전쟁의 장기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중단하면 이란 전쟁은 언제든지 끝날 수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서게 하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의 스텝이 아닙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유소의 영수증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유소의 영수증을 쳐다보는 이 국민들의 소비 심리죠. 그래서 지금 11월에 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제 7개월 남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장기화로 끌고 간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완전 자살행위입니다. 그래서 이미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이 57%대에서 지금 이제 39, 37까지 떨어졌는데 과거에 1980년 이후에 미국의 대통령의 지지율을 보면 35% 선이 인계선입니다. 35% 밑으로 내려가는 대통령은 반드시 선거에서 필패를 했고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그 인계치가 2%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지지율을 올리려고 전쟁을 했지만 더 끌고 가면 밑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 지금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4월 6일까지 10일 동안 유예하겠다. 그러고 5월 초중순에 시진핑과의 이 정상회담이 잡혀져 있어요. 그렇게 놓고 보면 법적인 미국의 제한을 피하고 추가적인 지지율을 막으려 하면 이 전쟁은 무조건 단기에 끝내야 되는 것이 맞다는 거고. 그래서 최근에 이제 27일 날 보면 루비오 국무장관이 G7 외교장관회의에 참석을 했어요. 거기서 4~5주라고 얘기했던 그것과는 다르게 루비오는 2주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4월 6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대략 미국은 지금 4월 6일에서 4월 28일 사이 그 사이에 종전을 생각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 그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충격을 우리 시장이 그대로 온전히 받고 있는 게 사실 문제이잖아요. 지난 한 달 동안에도 큰 충격과 여러 가지 이런 반응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불확실 속에서 한국 그래도 꽤나 잘 버텨주는 것 같더니 이번에는 그 충격을 바로 그냥 흡수하는 것 같던데 체력이 좀 긴가민가한 건가요? 그래서 이제 개미의 힘인데 개미의 힘은 사실은 이게 분위기에 굉장히 민감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수 6천 올라간 것도 이게 기관의 힘이 아니라 개미의 힘이었고 지금 떨어지는 것도 그 힘인데 그러나 그것을 조금 더 근본적으로 보면 전 세계에서 석유 수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리고 이제 그것의 충격, 이게 누가 제일 높냐 순위를 쭉 매긴 걸로 보면요. 미국이 가장 낮은 1위고 15개 주요 국가 중에서 한국이 15위로 가장 높습니다. 그 일본보다도 훨씬 더 석유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특히 중동 의존도가 높아서 변동성에 가장 많이 노출된 나라가 세계에서 주요 국가 중에서는 우리 한국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우리 시장이 지금 이제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트럼프 이란 전쟁은 시작도 이제 엉터리로 시작을 했고 또 이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정말로 이게 정확한 타겟팅도 목표도 없이 상당히 즉흥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이게 비이성적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이 속속 드러나죠. 그러나 그런 전쟁을 1년, 2년 끌 수가 있냐? 그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사상 최고의 주가를 가져가긴 했지만 그게 호사다마라고 항상 좋은 일에는 그 악재가 끼죠. 지금 우리로서는 GDP 상에서 어떻게 보면 석유 수입 의존도 전 세계에서 제일 크다고 외국인이 왜 계속 파냐. 이제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내부의 펀더멘탈이가 뭐고 간에 이제 매크로 지표로 보게 되면 가장 충격을 받는 것은 일단 팔고 보자. 이제 그 충격이 우리한테 지금 크게 온 거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한국의 지금 유유자금들이나 또 부동산의 규제 이런 것들이 결국은 증시에 대한 기대감, 이 정도 주가 하락에 개미들이 일어난다? 이런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로서는 아직은 정치 체력은 있고, 다만 이제 심리의 안정성을 어디까지 이제 견뎌낼 수 있냐? 그래서 마음의 내구력, 이게 이제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시장이 낙폭이 엄청 크게 좀 전개가 되고 있어서 저희가 약간 놓치고 있는 게 있을까 봐서요. 소장님께서 꼽아주신다면 약간 위험 요소. 미국도 이걸 제일 걱정하는 데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경기도 나빠지는데 물가는 올라가는 현상.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수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에서 석유 가격이 물가를 끌어올리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니 해도 이제 국채 금리입니다. 미국의 금리는 뭐 세계 모든 금융시장하고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금리 상승, 이걸 이제 잘 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로서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이 나프타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수입이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화학 기초 소재 산업들이 지금 가동을 줄이거나 문을 닫는 상황이 벌어졌고, 이것이 장기화 됐을 경우에는 전반적인 모든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이게 이제 우리 수출 그리고 이제 무역수지 흑자, 그것도 같이 영향을 줄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세 가지 정도를 우리가 조금 더 면밀하게 좀 지켜보고 모니터링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 소장님께서 마음의 내구력을 단단히 먹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내구성, 내구력이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최근에 아무래도 뉴스 이 플로우 따라서 굉장히 급격하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고 이것에 과도하게 좀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저는 들더라고요. 이때 우리 투자자분들이 좀 취할 전략이 있다면 조언해 주신다면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얘기긴 한데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석유 수급에 있어서는 가장 취약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보면 이건 논팩트라고 일단은 봐야 되고요. 그러나 이건 또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란 전쟁이 해결이 됐을 때 이것은 반등의 폭도 가장 클 수 있다는 것이 한국이라는 것의 이제 역설이기도 하죠. 그 리스크가 없어지면 우리가 이제 수혜자가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결국은 심리 요인이나 외부 요인보다는 한국 주가를 끌어올린 이제 반도체 섹터의 펀더멘탈이 훼손이 됐냐 안 됐냐, 이제 그걸 봐야 될 것 같아요. 물건이 없어져 전혀 못 파는 상태가 금년 내내 지속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어떤 신기술이 나오든 뭐가 오든 간에 이것은 큰 충격을 주지를 못한다.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는 있지만 이게 너무 오른 것이 가장 나쁜 이제 어떻게 보면 악재가 될 수 있고, 또 이게 주가가 많이 빠졌다는 것이 호재가 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주력 산업 또 그리고 어닝스 파워가 여전히 살아있다고 하면은 오히려 이제 한국이 가장 약점이었던 것이 상황이 반전되면 가장 이제 좋은 조건으로 바뀔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를 이제 어떻게 기다리냐 하는 거고, 이건 정말 이제 멘탈 싸움이고요. 그래서 지금 뭐 누가 봐도 이란 전쟁은 장기로 가기 일단 어렵고, 또 지금 터보컨트 같은 경우도 이것이 정말로 연구 논문이 현실화되려고 하면 아무리 빨라도 2027년 뭐 상반기 하반기 정도 돼야 영향을 미치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시장이 1년 반 미래를 벌써 반영하냐, 그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시장이 가장 힘들 때가 가장 어두울 때라고 얘기하는데 지금 우리 한국 시장 바로 그런 경우가 아닌가 싶고, 그래서 펀더멘털이 살아있다고 하면 이것은 결국은 주식시장은 새가슴과 팔랑귀는 못 먹고 심장에 털이 난 엉덩이에 뿔이 난 사람이 돈 먹는다, 뭐 그런 이제 얘기를 하죠. 우리로서는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잘 모니터링 해야 되는 건 분명하지만, 지금 악재가 동시에 튀어나왔을 때 지금 단계에서 한국 시장을 포기하거나 또는 주식을 완전히 털어야 된다, 그런 상황은 전혀 아닌 걸로 보십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삼성전자 관련해서 매일 아침마다 리포트 보고서 같은 거 기사로 하고 있는데, 이 삼성전자 하면 거의 댓글이 막 20-30개가 막 달려요. 근데 개미 무덤 만드는 거 아니냐고, 개미 지옥 만드는 거 아니냐고 이렇게 우려하면서 이제 보내는 시선들도 많은데, 소장님 말씀 정리해보자면 그런 것 같아요. 이익 모멘텀이 확인된 그런 부분들을 분별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지금 위기, 기회를 잘 판단을 해보고 접근을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8개월 전에 우리 삼성전자 망한다, 뭐 위기다고 얘기했던 게 작년 7월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사이에 바뀐 변화 하나가 뭐 대한민국 주가를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올라가게끔 만들어 불과 7개월 전에 나타난 일이고, 또 지금 같은 경우도 전혀 생각지 않았던 이란 전쟁 한 달이 만든 이제 주가 하락이고, 그래서 똑같은 드라마는 항상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항상 그렇지만 평정심이 제일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뭐 들어오고 나오는 것에 이제 타이밍을 잡는 것, 이제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모두가 예스 할 때 노를 하기가 가장 어려운데 지금 한국 증시도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전명선 소장님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